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남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심화편 제19강 주제인 이자겸의 난부터 무신정변의 역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주제는 제가 보기에는 심화편보다는 조금 더 기본편이 좋아하는 유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외우셔야 다음 20강에서 다루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 무신정권 시기가 왜 발생했는지 그 흐름을 잡을 수 있고 고려시대 지배층 흐름을 잡기 위해서라도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여기 주제는 필수적으로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째 주제 이자겸의 난부터 무신정변 역사인데 시기는 제가 이자겸의 난이 발생한 이때부터 무신정변이 발생한 이 시기로 그냥 임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운동이랑 이 무신정변 시기 사이의 시기가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묶었습니다. 난이도의 경우에 별로 안 어렵고요. 빈출도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온 유형은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다음 강에서 다룰 무신정권 시기가 압도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는 좀 낮게 잡으면 한 이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학습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자겸의 난부터 무신정변의 순서를 제시할 줄 알면 되는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이자겸의 난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리고 무신정변 이 순서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외우실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새 사건과 관련된 인물, 원인, 전개, 의의를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키워드 다 설명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문제 또는 정답에서 각 사건 관련된 인물, 관련 사료, 그리고 키워드가 언급되는데 제가 파악했을 때는 심화편을 기준으로 한다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이자겸의 난이 사실상 제가 보기엔 묘청 서경천도 운동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심화편은 얘가 조금 더 어렵게 내기 좋아요. 왜냐면 이자겸의 난은 별로 어렵게 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중심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리고 특히 인종시기의 역사적 사실 유형으로도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에서 인종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해가지고 이 이자겸의 난 낸 다음에 이자겸의 난과 관련된 걸 내고 이 자료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왕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유형으로 옳은 것으로 해가지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된 키워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원리가 되게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고려시대 지배 세력의 기초를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복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지배 세력은 이렇게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그리고 신진사대부라는 흐름을 짚고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걸 먼저 짚고 들어가야 다음 단계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설명드리면은 호족 같은 경우는 제가 통일신라 하대부터 중앙정부에 반발해서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했었는데 고려시대에는 당시에 그만큼 독자적인 세력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포섭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는 그런 업무를 완수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 솔직히 나중 가서는 이미 다 호족들이 그 관리 체제로 편입돼가지고 사실상 호족을 견제할 필요가 없었고 특히 성종 시기 이후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품 이상 그러니까 조금 더 고위 관직을 여러 대 걸쳐 배출한 이런 식의 가문인 문벌귀족이라는 특정 세력이 형성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 문벌귀족은 말 그대로 고위관직을 하려면 당시에 시험 같은 걸 봐야 되는데 그만큼 조금 공부적인 걸로 엘리트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조금 문과주의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예체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신들이 무신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무신에 대한 문신의 차별에 반발해가지고 이 무신정변이 발생한 거고 그로 인해가지고 약 100년 정도 이 무신정권 시기가 그게 도래했어요. 그런 뒤에 나중에 제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중국의 그 당시 유목민족이 세운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간섭하는 원간섭기 시기에는 얘네들에게 아부하는 일종의 세력인 권문세족이 이렇게 형성되었었고 그 마지막으로 공민왕 시기에 제가 또 다루겠지만 공민왕 시기엔 조금 더 그런 개혁적인 그런 흐름을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런 권문세족들을 조금 누르고 조금 더 새로운 개혁, 당시에 그 성리학이라는 그런 조금 유학에서 조금 더 발달된 조금 새로운 분파인 그런 성리학을 신봉하는 신진사대부라는 신진 세력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지배층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 다룰 거는
여기 있는 문벌 귀족이지만 앞으로 나올 무신정권 시기라던가 원간섭기 시기에는 이런 애들이 있었다. 그 흐름을 지금 짚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벌 귀족은 뭐냐? 이런 식으로 경주 김씨, 해주최 씨, 파평주 씨처럼 특정 가문에 한해서만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권력을 누렸었는데, 뭐 이런 씨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를 외우진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들은 특히 공음전이라던가 음서제의 특혜를 누렸는데, 공음전이란 거는 일종의 세습이 가능한 토지예요. 그래서 당시 이런 문벌 귀족에게 이렇게 부여된 특별한 토지고, 음서제란 거는 이상의 고위관직의 자제는 만약에 내가 과거제를 합격하지 않더라도 아빠가 뭐 아니면 할아버지가 정말 높은 관직, 약간 좀 우리 아빠 할아버지가 약간 좀 장관급이다. 그러면 낮은 관리로 임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나 할아버지가 오지게 훌륭하시면은 나도 조금 하단 관리, 말단 관리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좀 요즘도 약간 조금 이런 특혜 논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의 좀 기원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뭐 누구를 특정해서 말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첫 번째는 일단 이자겸의 난인데, 이자겸이란 인물은 대표적인 인종의 외척이에요. 뭐냐면 원래 이 인종 이전에 예종이거든요, 왕이. 이 예종 시기에 원래 이자겸이 딸이 이 이자겸의 딸과 예종끼리 혼인해가지고 이때부터 외척을 형성했는데, 나중에 이자겸이 또 권력을 유지하려고 인종에게도 또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종은 자신의 이모들이랑 또 결혼한 약간 좀 지금은 치면 완전 말도 안 되는 근친혼을 한 건데, 그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특정 가문끼리만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키려는 그런 일종의 풍토 같은 게 되게 심했어요. 아무튼간에 이자겸의 경우에 그런 대표적인 외척인데, 그만큼 왕실과 그 권력이 밀접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조금 견제를 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심해질 것 같아가지고 원래 인종쯤에 얘를 먼저 견제하려 했었는데, 이자겸이 그걸 눈치채가지고 얘를부터 먼저 견제했어요. 그래서 이자겸을 먼저 난이 일으켜가지고 당시에 그때 같이 활동했던 인물이 척준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척준경이란 건 사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무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여진을 정벌할 때도 활동할 정도로 정말 고려시대의 완벽한 그 소드마스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기동씨처럼 진짜 완벽한 소드마스터인데, 이 이자겸에 대해서는 시험에선 한정에서는 좀 당시 이자겸에게 그냥 좀 가담한 그런 인물로밖에 평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난을 일으켜가지고 임시로 권력을 찬탈한 다음에, 권력을 창탈한 뒤에, 그러니까 이자겸이 발생한 직후에, 당시에 원래는 여진 세력이 나중에 금나라로 발전하거든요. 제가 이건 나중에 그 고려시대 외세방어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아무튼 간에 이 시기에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했어요. 근데 그 제 연도 암기를 권장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자겸의 난이랑 금의 4대 수용이 발생한 시기가 공통적으로 1126년인데, 이게 시험에서 연도 문제를 잘 나와가지고 이 1126년은 따로 외워두시길 바래요. 그래서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권력을 먹었는데, 나중에 척준경이 좀 스파이가 돼가지고 이 이자겸을 얘가 제거해버리고 이 척준경도 같이 토사구팽 당해가지고 이렇게 반란을 끝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당시 문벌귀족들의 그런 패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발생한 거예요. 왜냐? 내부적으로는 이 문벌 귀족들의 패단이 너무 심각해요. 앞에 이런 개판 치는 것도 있고 자기들끼리 권력을 다 오지게 먹으려고 이런 내부적인 문제라던가, 외부적으로는 금나라의 간섭이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내우 외환이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묘청이라는 인물은 원래 승려거든요.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나오면은 약간 빡빡이 스님이 나오면은 일단 묘청을 의심하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묘청이라는 인물은 말 그대로 서경, 그러니까 평양으로 천도하자는 그런 운동을 추진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묘청이라는 인물은 금국, 그러니까 여기 여진이 만든 금나라도 정벌하고, 우리가 그런가 뭔가 좀 황제 같은 걸 칭하면서 약간 좀 문벌귀족의 패단도 극복하고 외세도 막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서경을 천도하면 그게 해결된다, 그런 걸 주장해가지고 실제로 당시에 그 서경 지역에다가 이렇게 궁궐, 뭐 대화궁이라고 있는데 그런 걸 지으면서 뭔가 하려 했었는데 막 불타고 생각보다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 문벌 귀족들이 반발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들 밖으로 뺏기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일이 안 풀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국호는 대위, 그러니까 대위라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서 연호는 천계로 하는 그런 일종의 그 괴뢰국을 만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김보식 등이 이끈 관군에 의해서 진압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신채호란 인물은 제가 나중에 그 일제감정기 시기쯤에 다룰 건데, 나중에 이 신채호가 좀 고대사 아니면 조금 옛날 고려시대사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이 사건을 조선 역사상 1000열의 제대사건이 선고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거 내용만 보면은 묘청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좀 진보적인 인물이죠. 막 그렇게 막 바꾸자 이런 거 했었고, 김보식의 경우에 대표적인 유학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굳이 묘청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좀 관료니까 보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거만 보면은 보수가 진보를 이긴 사건인데, 만약에 반대로 이 묘청이 이겼다면은, 진보가 즉 보수를 이겼다면은 당시의 역사가 정말 크게 바뀌었을 거라고 이 인물은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기출 키워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신정변의 경우에는 의종식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당시에는 무신에 대한 문신의 차별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당시 김돈중이라는 어떤 문신인데, 당시 되게 좀 유명했던 장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수가 되게 수염을 엄청나게 크게 길렀는데, 그 수염을 이렇게 취할 때 촛불 같은 걸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무신에 대한 그런 게 뭔가 대우도 없고 막 무시하고, 그게 되게 나이 어린 애가 진짜 거의 할아버지에게 개기고 이런 게 되게 심했거든요. 실제로 어땠냐면은, 이 보현원이란 거는 약간 일종의 약간 놀이터 같은 거예요. 놀이터. 그러니까 약간 좀 연애 같은 거 하는 장소. 어떻게 보면 이 의종식에 자기들 뭐 술 파티하고 놀려고 만든 그런 일종의 연애 장소 같은 거, 놀이터라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 모신들에게 수바키란 놀이를 시켰어요. 이 수바키라는 게 쉽게 말하면 손바닥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들 술 먹고 있을 테니까, 야 모신들, 야 니네 힘 센데, 야 니네 어차피 힘밖에 못 쓰니까 한번 우리 앞에서 힘 자랑해봐 하면서 손바닥 씨를 오지게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시킨 애들 중에 한 명이 나이가 진짜 많으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60, 70대 진짜 존경해도 모자랄 장수에게 이런 거 시키니까 무신들이 개빡쳤거든요. 그런데 문신들 여기서 더 무시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정중부, 뭐 이의방 이런 인물들 중심으로서 이런 모신들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당시 이 자신들을 무시했던 문신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 의종도 폐위시키고 명종을 즉위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부터 한 100년 가까이 문신에 대한 그 차별 분노해가지고 무신들에게 좀 권력을 집중하는 무신 정권 시기가 도래한 게 이 사건의 그런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 간단히 풀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밑줄금 왕의 제2기가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잘 읽어보면은, 자, 백관을 소집하여 금을 섬기는 문제에 대한 그런 가부, 그러니까 금나라 사대할 거냐 이거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자겸, 척준경만이 금나라가 너무 강성해지기 때문에 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 섬기는 건 선왕의 도리다 하면서, 이자겸, 척준경 등이 이런 식으로 금나라를 사대합시다, 이런 맥락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한 이자겸의 금의 사대 요구 수용인데, 제가 이런 맥락 나오면 뭐라 했어요? 인종식이라 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인종식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종식의 역사도 사실을 묻는 문제니까 1번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올렸다. 이거 다음 강의까지 다뤄 여러분들 이해할 건데, 이 최충원의 봉사 10조는 의종 다음 왕인 명종 시기에 그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안 맞고, 2번 명학소의 망이망소위가 봉기하였다. 역시 안 맞고요. 자, 3번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된 거는 나중에 고려 말쯤에 가면 우왕이라고 있거든요. 그때쯤이라서 아직 멀었고요. 4번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을 제거했다. 자, 강조의 정변 자체가 발생한 거는 목종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이 즉위됐다 했죠. 틀렸고, 5번 묘청이 수도를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같이 세트로 외우라 했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여기 문제. 서경천도를 주장했다. 자, 서경천도 그리고 서경 임원역이 궁궐을 짓기에 좋은 곳인데, 그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잘 안 먹히니까 국호를 대위, 여도를 청결했다. 자, 보면 알겠죠. 그럼 인물은 누구였어요? 묘청인 거 알겠죠?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불시잡변을 저술했다. 여기 있는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금은 답만 찾는 거에 조금 집중하세요. 자, 일단 불시잡변 저술한 거는 제가 나중에 조선시대쯤에 다룰 정도전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잡스러운 거라 무시하는 거예요. 틀렸고, 2번 봉사 10조를 국왕에 올린 거는 아까 여기 왼쪽에 나온 최충원이라는 대표적인 무신이라서 틀렸고, 3번
무신정권을 타도하고자 하였다. 아직 무신정권식이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건 구별 가겠는데, 굳이 이거는 예를 든다면 김보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김보당이 난이라는 거 일으키는 인물이어서 의종을 복위하기 위한 운동을 좀 도모했습니다. 아무튼 틀렸고, 4번 칭제건원과 금곡정벌을 주장하였다. 이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핵심이죠. 정답 4번이고, 5번 반정공신의 위훈삭제를 시도하였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조선 중종쯤에 다룰 조광두란 인물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좀 여러분들이 모를만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답이라도 확실하게 찾는 훈련을 하셨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바로 다음 20강 무신정권 시기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